이한장의 명반. 클래식을 듣다 보면 소위 명반이란 것에 집착하는 시기가 있고, 사람에 따라 그것은 음악 감상을 포기하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이 짓에 매달리기까지는 클래식을 감상예술로 행위하기까지 어느 정도 단계를 지나야 한다. 아무리 귀가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클래식에 입문하자마자 바로 명반에 매달리는 경우는 드물다. 어느 정도 알 것 모를 것 알고 나면 같은 곡이라도 어느 연주자의 것이 좋은지 자꾸 비교하게 되면서부터 비로소 명반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나도 그러한데, 대중음악에서 고급 문화라 할 수 있는 클래식을 10대 후반 말로의 교향곡 제1번을 KBS 제1FM을 들으며 접하고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클래식 명곡 해설과 명반에 관한 책을 밥을 먹을 때도 옆구리에 끼고 잘 때는 베개 대신 베고 자면서 경제적 여건만 되면 언젠가는 명반이라고 소문난 음반을 모두 구해야지 하는 욕망을 품었다. 그림 수업하면서 알게 된 클래식이었으므로 경제적 여건은 고사하고 주머니에는 늘 동전 몇 푼마저 귀한 시절이어서 명반 책에 소개한 음반을 하나 둘 사모으면서 체크해도 표시도 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 당시 나는 담배도 피우지 않았으므로 돈을 쓸 데가 없었고, 주머니에 레코드 한 장 살 돈만 생기면 불이 나게 버스를 타고 청계천 레코드 가게가 늘어선 곳으로 달려가곤 했다. 내가 클래식 음반을 처음 살 때는 가격이 참고로 1,800원이었고 라이센스였다. 돈이 없으므로 원반의 음질이 좋다는 것을 당연히 알면서도 그것은 나에게 꿈에 불과했으므로 어떡하든 라이센스만이라도 단 한 장이라도 더 늘리는 것에 온 정신이 집중되었다. 그 당시 한 조국 아래에서 태어난 음악가가 전 세계에서 이름을 떨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국내 클래식 전문 라디오에서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음악과 음악을 자주 전파해 내보내곤 했고, 그 첫째가 정경화였다고 해도 아무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정경화의 형제 중에도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음반은 발간된 게 거의 없었고 국내에 소개된 적도 없어 접하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반면 정경화는 영국에서 활동하며 그의 모든 음반을 그 나라가 자랑하는 데커에서 속속들이 음반을 만들었고 신속하게 라이센스를 맺은 성음에서 국내에 공급하였다. 그것들 모두를 나는 푼돈을 모아 사들였고, 음악을 좀 알거나 몰라도 아무에게나 정경화 자랑하기에 입에 침이 마를 지경이었다. 음악 평론가도 아니면서 심지어 나는 하이패츠 다음으로 날카롭고 싸늘한 바이올린을 연주할 자가 정경화 외 누가 있는가? 라는 좀 이상한 말까지 하기도 했다. 점디 젊은 나에게 있어 한국이 배출하여, 그것도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 클래식 애호가에게 음악예술로서 알리는 문화 홍보를 톡톡히 하는 그녀가 국내 팬들의 열광을 받으며 내국 연주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는 매우 흥분되었다. 말했듯이 늘 돈이 부족한 그림 학도였으므로 그녀의 연주가 열리는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은 머릿속에서만 맴돌았다. 대신 치밀한 하나의 준비를 하며 연주가 열리는 날을 손꼽았다. 드디어 그날이 닥쳤다. 일찌감치 저녁밥을 화실 식구들에게 먹자고 한 뒤 오디오 앞에 죽치고 앉아 녹음 버튼을 누를 타이밍만 기다렸다. 가물거리는 지금 기억으로는 그녀의 연주가 어느 해 어느 날이었는지 알 수 없다. 물론 이것도 아는 방법은 인터넷이다. 그러나 이 한 점에는 유선 인터넷을 연결하지 못하는 외진 곳이다. 이 문제를 알아보려고 수차례 KT에 문의했지만 역시 유선은 안되고, 굳이 하려면 위성 인터넷을 써야 하는데 초기 가설비가 무려 1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여 이것도 꿈에 불과하므로 그 감동의 도가니였던 날짜를 바로 알 수가 없다. 정경화는 그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를 고맙게 레퍼토리에 넣었고, 그것에 녹음을 하려고 들뜬 마음으로 1시간 전부터 기다리다가 마침내 빨간 표시가 된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 당시 사용한 앰프는 금성이다. 시련을 들은 사람은 더했겠지만 오디오 앞에 앉아서도 그날의 연주는 참으로 대단했다. 그날이 지나
다음 날부터 나는 녹음한 테이프를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다. 의도적으로 연주가 끝났을 때의 환호와 함께 터지는 박수 소리를 길게 녹음한 것이 또한 좋았다. 마치 그 연주회장에 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다. 테이프가 망가질까봐 하나를 더 녹음하여 그것은 사물함 깊숙이 숨겨두었다. 당시 내가 그림 수업을 하던 화실에는 여러 식구가 있었고 그중 단 한 명이 클래식을 좋아했고 그는 나보다 만화계에 10년 먼저 입문한 한참 선배였다. 그는 내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트는 정경화의 연주를 녹음한 음악을 기분 나쁘게 나만큼 좋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몇 년이 훌쩍 지났다. 그 사이에도 나는 여전히 정경화 음악을 자주 들었다. 나도 결혼을 했고 음악을 좋아하는 그 선배는 나보다 한 해 늦게 결혼했다. 그 선배는 자주 이사를 했는데 그의 아내가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감각이 있어 집을 늘리기 위한 전략이란 것도 그의 입을 통해서 알았다. 또 다른 곳으로 이사한 그가 나와 그림 선생을 초대했다. 그의 집거실은 매우 넓었다. 만화 그려서 그런 집을 마련하기는 솔직히 어려운 처지란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거실에는 비싼 외국 술과 그럴듯한 가구를 들여다 놓았고 오디오도 화실에 있는 것보다 좋았다. 그런데 정작 좋은 오디오로 거실을 장식하고도 음반은 몇 장밖에 없었다. 그 당시 나는 이미 수백 장을 사모은 상태였다. 선생이 거실에서 그의 아내와 이야기하는 사이 나는 그의 화실방에 들어갔다. 혼자 쓰는 그의 화실은 넓었고 잡다한 사물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내 눈에 뭔가 보였고 동공이 커지고 말았다. 그의 책상 모퉁이에 쌓인 테이프 중 하나를 본 것이다. 선배 지셨군요. 그것을 본 순간 결코 화난 목소리는 아니지만 따지듯이 물었다. 실은 그 선배 집에 가기 얼마 전에 화실에 둔 정경화의 녹음 테이프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나의 부주의로 어딘가 두고 못 찾은 것이라 여기고 뒤지고 또 뒤졌다. 그 바람에 그림 수업을 하는 후배들이 나의 호통을 받아야 했다. 끝내 그 테이프를 찾지 못하고 숨겨둔 예비 테이프로 정경화의 실험 연주를 들었다. 그런데 그 없어진 테이프를 몇 년 뒤 선배 집에 가 있는 것을 본 나는 매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왜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찾았는데요. 너한테 말할까 생각도 했는데 무척 좋아하는 것을 알기에 몰래 슬쩍했고 지금이나마 사과할게. 참으로 어처구니 없었지만 나는 웃고 말았다. 그나마 그중 내 주변에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가 유일했기 때문이다. 마치 전장에서 생사를 같이 하는 전우를 만난 것 같은 괴이감마저 들었다. 책상에 앉은 선배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나는 내 손글씨로 상세한 공명과 연주회 장소 및 날짜가 적힌 테이프를 집어들고 감회를 느끼고는 선배에게 돌려주었다. 알고 보니 그 선배는 그것 외에도 내가 수없이 녹음해둔 테이프 중에 몇 개를 더 몰래 가져간 것을 알았다. 그때 비로소 그 선배의 성격에 대해서 넌지시 짐작할 수 있었다. 이 글이 오늘의 두 번째다. 첫 글인 랑디와 제니 그리고 술과 안주에 이어 또 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음악이고 그것도 정경화의 음반이다. 음악 감상을 할 때 내가 취하는 행동 즉 벌렁 들어 누워 지그시 눈을 감아 마치 자는 것처럼 하고 정경화의 바이올린 연주에 몰입했다. 바이올린 소나타이므로 피아노가 협연하는 음반이다. 음악의 크기는 이 한 점 벽이 진동할 정도로 충분히 확보했다. 정경화가 연주하는 이 음악에 따른 피아노는 타악기처럼 자주 쓰이며 금악중하고 힘 있는 저음으로 나의 가슴을 쾅쾅 치고 높은 바이올린은 머릿속에서 새처럼 나비처럼 날개를 단 시처럼 날아다니는 것을 느낀 순간부터 나는 숨조차 쉴 수 없는 감동에 빠졌다. 내 숨소리마저 음악 감상에 방해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곡이 끝났을 때 이불 속에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면서 브라보 프랑크, 브라보 정경화, 브라보 루프를 크게 외치며
손바닥에 부러뜨도록 손뼉을 쳤다. 그러고 나니 오염된 생각과 헛된 망상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일시적인 허탈감이 일다가 마침내 환희의 감정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음악의 힘이다. 음악만이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감동을 유지하려고 바로 음악을 잊지 않고 이렇게 음악과 얽힌 선배의 일이 절로 떠올라 피식 웃는 순간 키보드를 두드려야 한다는 어떤 책임감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 선배를 못 본 지 여러 해가 지났다. 그도 나에게, 나도 그에게 연락하지 않는다. 그는 재산 증식에 감각이 있는 여자를 만나 만화를 부업으로 하는 이상한 사람이고, 나는 그렇지 못하면서도 만화를 아예 포기한 더 이상한 사람이기에 이제 우리 둘의 공통점이 없기 때문이다. 아직도 그가 나처럼 정경화의 음악을 좋아한다면 그 감동의 도가니였던 정경화의 세자르 프랑크의 내가 녹음한 테이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오래도록 그가 잘 간직하기를 바라며 하나 더 있는 그것마저도 나는 오래전에 내 곁에 두지 못하고 버렸는지 서울에 사는 다른 사람이 아직 보관하는지도 모른다. 이제 글머리에 쓴 명반에 대한 답을 내려 할 때가 되었다. 클래식에 입문하면서부터 산 명반 책에는 프랑크의 이 곡의 명반에 분명히 정경화의 연주가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 책을 쓴 사람의 생각과 달리 이 곡에는 나만의 영원한 명반이라고 이 순간도 목소리 높일 수 있다. 부부 연주가라 할지라도 정경화와 라두르프처럼 호흡을 완벽하게 맞추지는 결코 못할 것이다. 그러기에 음악을 다 들은 순간 이들 모두에게 브라보를 보낸 것이다. 사연이 있는 나의 영원한 명반 즉 데커 SXL 6944 SERD 526에도 브라보를 외친다. 만약 조금 전 내가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낮은 소리로 들었어도 이처럼 뿌듯한 감동을 하였을지 스스로 질문하면 내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요. 이다. 라둘루프의 탱크와 같이 밀어붙이는 힘이 내 가슴을 두드릴 정도로 크게 들었기에 이렇듯 음악으로 말미암아 내 정신이 한없이 정화된 것이라 나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러하기에 음악은 적당한 크기 이상으로 들어야 그 맛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토록 자랑하는 정경화의 음반을 실제 턴테이블로 돌리지 못하고 디지털 음원으로 변환한 것으로 감상한 것이 아쉽고, 그 음반에 크게 실린 젊은 시절의 정경화가 보고 싶다. 그 음반은 지금 내 곁에 없다. 나의 홀로 생활과 함께 내 인생 가장 소중하고 수십 년 살아온 흔적이 담긴 소중한 음반들이 지금쯤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할 뿐이다. 언젠가 방음 시설하거나 이 한 점 같은 공간에서 나만의 감상실을 만든다면 나의 손때 묻은 재산 1호가 그 자리를 지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것이 중고 레코드 가게 팔려갈 수도 있다는 불길한 생각도 떨칠 수가 없다.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말이다. 그것을 가족들 몰래 사모을 때의 그 열정이 나에게 새로이 불타길 바라며 그 대체가 무엇이 될지는 알지 못한다. 아무리 그래도 몇십 년 음악이 좋아 하나하나 느린 그 소중한 것에는 절대 미치지 못할 것이다. 끝끝내 나를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할지라도 나의 가장 소중한 음반을 나와 연결지어 덩달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잘 지키고 있다가 언제가 내 옆에 돌려주었으면 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나의 가장 큰 바람이며 욕망이다. 음악을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한 뼘 가득 차지하고 남는 그것이 큰 짐이거나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하나, 그것이 내 곁에 있을 때 보기만 해도 음식물로 배를 채우지 않아도 나는 배가 부른 것을 느끼곤 했다. 그 선배와 얽힌 또 하나의 일이 글 마감 후에 생각나기에 덧붙인다. 거슬러 한때 어느 집이건 살림살이 형편을 엿보는 사물이 오디오였다. 이것은 물리적 음악 재생 음원이 사라지고 디지털 음악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사라지게 되는데, 그 선배 집에서 본 오디오 중에서도 나로 하여금 부러움을 자아낸 것은 턴테이블이었다. 그것도 국내에서 만든 것으로 국산 턴테이블 중 고급 명기에 당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검은 원목의 두툼한 몸통은 웅장하기 그지없었다. 선배 집에서 없어진 정경화 녹음 테이블을 본 후 또 몇 년이 훌쩍 지났다. 어느 날 밤 그의 아내가 전화해서 XX 아빠 선물할 게 있으니 내려와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구체적으로 선물이 뭔지는 말하지 않고 급한 성격을 나타내며 끊었다. 비록 성격은 불같이 급해도 실없는 소리를 하는 그녀가 아니란 것을 안 나는 얼마 후 그들의 집으로 갔다. 그날 그들은 나에게 거실 한복판 오디오 장식장 위에 따로 놓인 그 멋진 롯데 턴테이블 LP2000을 무조건으로 주었다. 세상에 태어나 받은 선물 중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 시절 레코드 플레이어 단일 가격이 국내 전문 업체에서 만든 중국 오디오 가격과 맞먹었다. 그들은 이제 오디오가 거실에서 부의적도나 살림살이 형편을 나타내는 시절이 끝나가는 것을 알고는 다른 고급 장식품으로 바꾸면서 그것의 가치를 알고 잘 쓸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것을 상의했다고 했다. 그 말도 고마웠다. 그 선배가 준 턴테이블을 내가 쓰는 샤프 앰프에 연결하여 수십 년 내가 모은 LP를 한 장, 두 장 몇 년에 걸쳐 그림 그리면서 나는 디지털 음악으로 변환한 것이다. 이 사실을 수년이 지나고서 생각하니 선배의 그의 아내에게 거듭 감사하다. 그 턴테이블은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다할 즈음에 고장이 났다. 고치는 값이 너무 비싸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인터넷에서 중고 오디오를 파는 곳에 광고를 올렸더니 세상에. 망가진 그것을 제법 큰 돈 주고 사겠다고 다음날 한 사람이 찾아오더니 바로 가져갔다. 그 사람도 나만큼이나 그것을 오래전부터 갖고 싶었는데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하며 그는 전자기술 전문가였다. 며칠 후 그는 망가진 그것을 고쳐서 잘 듣고 있다며 공짜로 준 것도 아닌데 고맙다는 말을 해서 나를 당황하게 했다. 그만큼 그것은 국내 턴테이블 중에서는 알아주는 명기가 분명하단 것을 알았다. 이제는 모두 지난 일이고 선배와 인연도 끊어지기 직전이지만 그의 흔적이 변환한 음악을 들을 때마다 생각날 것이다. 2010년 10월 30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